어젯밤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약 없이도 단 10초만 투자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의사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숙면 비결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까지 뒤척이기만 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금세 또 깨어나는 일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을 되찾으셨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시나요? 한 번 깨면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시니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무려 50%까지 감소하죠. 또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진정한 휴식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몸은 이미 충분히 쉬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걱정도 큰 원인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등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잠을 깊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지점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 세김말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간 매일 밤 2-3번씩 깨어나는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밤마다 시계만 쳐다보며 언제 잠들까 걱정만 했어요. 낮에는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지압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요. 정말 신기해요. 이분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수면 스위치 활성화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잠을 유도하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을 올바른 순서로 누르기만 하면 마치 컴퓨터를 종료하듯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어요. 특히 귀 뒤쪽에 위치한 특정 지점을 정확히 자극하면 뇌에서 이완 신호가 전달되어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기존의 수면 방법들이 시니어분들에게 효과가 제한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수면법과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수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구조와 호르몬 분비 패턴이 바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권하는 족욕이나 따뜻한 우유 같은 방법들은 모든 분에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제 클리닉을 방문한 불면증 환자 200명 중 9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결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면증의 진짜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의 비율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자극을 통해서 말이에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새벽 2시마다 정확히 깨어나는 불면증을 앓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부족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시계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어둠을 감지하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특히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체온이 조절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둔해져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도 몸이 여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이는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줘요.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늘어나죠.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가족 걱정 등등. 이런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코티솔은 본래 아침에 분비되어야 하는 각성 호르몬인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도 계속 분비돼요. 다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등. 이런 약물들 중에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가 들어간 혈압약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서 수면을 방해해요. 여섯 번째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쉬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활동량이 줄고 저녁에는 일찍 눕는 패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다시 깨우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몸의 수면 스위치를 찾아서 활성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 뒤쪽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신가요? 이것도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목과 어깨의 긴장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요. 고개를 앞으로 빼고 있는 자세가 목 근육을 경직시키거든요. 이런 경직된 근육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에는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황금 시간대 활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 노출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해요. 이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죠.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었을 때의 80%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햇빛을 쬐셔야 해요. 요즘 무더위 때문에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실내에서도 창문 근처에 앉아 계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충분한 빛이 들어오거든요. 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밝은 실내에서 걸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파트 옥상에서 30분씩 햇빛을 쬐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일주일 후부터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고 하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저녁 식단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셔야 해요. 대신 가벼운 음식으로 저녁을 드세요.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도 좋은 선택이에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커피는 당연히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맵고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체온을 올려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술도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안대를 착용하세요. 소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더 도움이 돼요. 선풍기 소리나 에어컨 소리 또는 빗소리 같은 자연음을 활용해 보세요. 침구도 신경 써주셔야 해요.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부담을 줘서 수면을 방해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스마트폰과 TV 멀리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 너무 흥미진진한 책보다는 약간 지루한 책이 효과적이에요. 역사책이나 철학책 같은 것들 말이에요.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훨씬 좋습니다. 종이책은 블루라이트가 없고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만약 꼭 TV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요즘은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5번째 해결책은 걱정 떨쳐내기 기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면 잠이 올 리가 없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종이에 오늘 걱정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내일 병원 예약하기, 경제적 문제가 걱정된다면 내일 가계부 정리하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면 뇌가 안심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걱정을 멈추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4, 7, 8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걸 4번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진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6번째 해결책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다리를 쭉 뻗어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종아리 마사지가 효과적이에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늘의 핵심인 수면 스위치 활성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0초 만에 깊은 잠에 빠뜨리는 수면 스위치 활성화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잠을 유도하는 특별한 지점들이 숨어 있어요. 이 지점들을 정확히 자극하면 뇌에서 즉시 이완 신호가 전달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핵심 지점은 귀 뒤쪽에 있는 안면혈입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그곳이 안면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압력을 가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10초간 천천히 돌려가며 마사지 해주세요. 양쪽을 번갈아가며 총 3분간 해보세요. 73세의 이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소 새벽 4시마다 깨어나던 할머니가 첫날 이 지압을 하고 나서 아침까지 쭉 주무셨대요. 너무 신기해서 처음엔 시계가 멈춘 줄 알았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일 밤 이 방법을 쓰셔서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핵심 지점은 목 뒤쪽의 풍지혈입니다. 목 뒤쪽 헤어라인 바로 아래 2개의 큰 근육 사이에 있는 움푹한 곳이에요. 이곳을 중지와 검지로 동시에 눌러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편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이곳을 1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은은한 압력으로 지속해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이 풍지혈이 뇌로 가는 기혈순환을 조절한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곳의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완 반응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지점은 손목 안쪽의 신문혈입니다. 손목을 뒤집어서 새끼손가락 쪽 손목 주름에서 약간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작은 뼈 바로 옆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심문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각각 10초씩 총 1분간 해주세요. 네 번째는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서 가장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다른 지점들과 달리 이곳은 좀 아플 정도로 눌러도 괜찮아요. 10초간 눌렀다가 쉬었다가를 5번 반복하세요. 용천혈은 몸의 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잠을 유도합니다. 특히 머리에 열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이제 이 4가지 지점을 연결해서 하는 완벽한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누운 후 이 순서대로 해보세요. 먼저 양손의 신문혈을 각각 10초씩 마사지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단계예요. 다음으로 귀 뒤쪽 안면혈을 양쪽 번갈아 가며 3분간 마사지합니다.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목 뒤쪽 풍지혈을 15초간 눌러줍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발바닥 용천혈을 양발 각각 50초씩 자극합니다. 몸의 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과정이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루틴을 마치고 나면 눈이 무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압을 할 때 호흡이 매우 중요해요. 각 지점을 누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하세요. 내쉴 때 몸의 모든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지압 중에는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세요. 지금 나는 편안해지고 있다. 내 몸은 깊은 휴식을 취할 준비가 되었다.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뇌는 암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실제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지압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셔도 돼요.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목 뒤쪽 풍지혈은 베개 밑에 테니스공을 넣고 목을 올려놓는 방식으로도 자극할 수 있어요. 발바닥 용천혈은 골프공을 굴려가며 마사지하시면 효과적입니다. 81세 김봉남 할아버지는 손가락 힘이 약해서 직접 지압하기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테니스공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되셨답니다. 지금은 매일 밤 테니스공으로 목 마사지를 하시고 골프공으로 발 마사지를 하신 후 푹 주무세요. 이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행을 가서도 병원에 입원해서도 손자집에 놀러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장비나 약물이 필요 없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극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개인 체질에 맞는 맞춤형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 체질에 맞는 맞춤형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잠드는 것은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답니다. 먼저 자신의 체질을 확인해 보세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이 많은 체질과 차가운 체질입니다. 열이 많은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시나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나요? 손발이 항상 따뜻한 편이신가요?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변비가 자주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열이 많은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면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냉조교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찬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발목까지만 담그고 10분간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뇌에서 잠들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원한 베개 사용법입니다. 냉장고에 베개 커버를 1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사용해 보세요. 또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어요. 머리와 목 부위를 시원하게 유지하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오이팩 활용법입니다. 얇게 썬 오이를 이마와 눈 위에 올려보세요.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머리에 열을 식혀주고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10분 정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열이 많은 체질이셨어요. 평생 더위를 많이 타시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셨거든요. 냉조격을 시작하신 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는데 지금은 30분 안에 잠들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발이 시원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진다고 하세요. 이제 차가운 체질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가운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손발이 항상 차가우신가요?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나요? 얼굴이 창백한 편이신가요? 소화가 자주 안 되시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차가운 체질분들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온조격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발목까지 담그고 15분간 있어 보세요. 이때 발가락을 움직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물이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두 번째는 생강차 활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줘요. 단, 너무 진하게 우리면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하게 드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꿀은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따뜻한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세요. 5분 정도 천천히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져요.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72세 최순덕 할머니가 차가운 체질이셨어요. 한겨울에도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는데도 추워서 잠들기 어려워하셨거든요. 온조격과 생강차를 병행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이불 한 장만 덮어도 따뜻하게 주무신대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발이 따뜻해지니까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하세요. 체질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방법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 활용법입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베개 끝에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 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작용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만약 라벤더 향이 싫으시다면 캐모마일이나 일랑일랑을 사용해 보세요. 목욕할 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아로마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통증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으시면 잠자리가 불편하죠. 이럴 때는 온찜질을 활용해 보세요.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아픈 부위에 올려두세요. 15분 정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단, 염증이 있는 급성 통증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더 좋으니까 주의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똑바로 누우면 혀와 연구개가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장에 부담도 덜 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면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일부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 기관지확장제, 항우울제 등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지는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사항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흔한 오해들부터 바로잡아 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필요한 수면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60대 이상도 여전히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낮잠을 자면 밤잠에 방해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밤잠의 질을 높여주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져요. 하지만 오후 늦게 자거나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 뇌를 각성시켜요. 네 번째 오해는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수면제들은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어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중독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복용할 때는 정기적인 의사 상담이 필요해요. 이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골이가 심하고 숨이 자주 멈추는 경우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숨이 멈춰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족이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고 숨이 자주 멈춘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하지 불안증 후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이에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나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는 뇌의 도파민 부족이나 철분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세 번째는 렘 수면 행동장애입니다.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는 증상이에요. 잠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경우입니다. 이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3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제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수면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심한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뇌파,
심전도,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수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수면 개선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두 번째, 저녁 식단 조절하기. 상추, 체리, 바나나 같은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시고 카페인과 술은 피하세요. 세 번째,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네 번째, 전자기기 멀리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보지 마세요. 다섯 번째, 걱정 떨쳐내기. 걱정 노트 작성법과 478 호흡법을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수면 스위치 활성화하기. 안면혈, 풍지혈, 신문혈, 용천혈을 순서대로 자극하세요. 일곱 번째, 체질에 맞는 방법 선택하기. 열이 많으면 냉조욕을, 몸이 차가우면 온조욕을 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조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지속해 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수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10년, 20년 고생했던 불면증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모두 좋아지셨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먼저 귀 뒤쪽 안면혈 마사지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 10초만 투자해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후 일주일 뒤에 효과가 어땠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겠어요. 건강한 숙면으로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이 정말 기대됩니다. 맨날 청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